의전은 예를 갖추어 베푸는 각종 행사 등에서 행해지는 예법을 가리키는 말로 일정하게 틀을 갖춘 조직, 국가 또는 국제 간의 공식적 관계에 적용되는 예법을 주로 말합니다. 각종 행사의 좌석 배치부터 시계의 순서, 참가자의 복장, 태도까지 많은 것들이 의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의전이라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관원상제 시 따라야 할 예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남시부터 이어져온 김혜경의 갑질에 대해 연이어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임에도 이제서야 불거진 것이 아쉽고 이 문제를 가장 열성적으로 비판해야 할 야당이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불만스럽습니다. 이제라도 내부 거벌로 크게 다뤄지고 있어 한편으론 다행스럽지만 의전 특혜 의혹이나 황제 의전 논란 등의 제목으로 이 비리가 다뤄지고 있음이 또한 불만스럽습니다. 김혜경 갑질을 과도한 의전으로 부르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각종 행사나 공식 석상에서 행해졌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무원을 동원해 김혜경의 시중을 든 것이며 몸종 같은 노예 부리는 행태와 다를 게 없습니다. 권력 남용일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이며 시민의식에 역행합니다. 그러므로 의전 특혜가 아니라 시중두기 같은 말이 사태의 본질에 더 가깝습니다. 노예제도는 근대화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제국 황제들이 정략적 목적에 따라 시행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모두가 평등하다는 시민의식의 태동에 따른 것이기도 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등은 모두에게 동일한 한 표를 내세운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김희경의 갑질은 이러한 평등에 반하는 반민주적인 특권의식의 발로입니다. 특권의식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김희경의 갑질에서도 드러나듯 권력 남용과 더불어 인권 문제, 민주주의 근본에 대한 부정까지 이보다 더 큰 적폐는 없습니다. 적폐를 내 손으로 심판하고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5년 만에 다시 곧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찍을 수 없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브TV 블랙카우 BC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백신 접종 때문에 녹음을 한 주 걸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을 때도 링장군님과 함께 꿋꿋이 라이브TV 에피소드를 녹음하신 호구맨님 인사하시죠. 네, 호구맨입니다. 저기 인트로를 제가 했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다들 먼저 들으셨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원래 이렇게 BC님이 소개를 쭉 시작부터 쭉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뿅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느낌이. 아 그렇지. 네. 그 생각 못했네요. 네, 오늘 좀 BC님이 조금 늦으신 관계로 30분이나 늦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냥 제가 인트로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 백신 맞고 오더니 어때 사람이 좀 약간 맛이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제가 어저께 좀 컨디션이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티가 나네요. 내가 눈썰미가 좋아졌나? 그러게. 저 원래 그 사람 되게 무심하게 보는 편이라서 누가 아픈지 슬픈지 잘 모르는데 이상하네요. 네. 예, 제가 어제 간밤에 좀 배탈이 났었어요. 심하게 나신 건 아니고? 좀 심했다면 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네네,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고요. 네, 좀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화장실을 하도 들락날락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토론도 일단은 소리로 일단 들어놓고. 특히 어제 보시긴 보셨구나 그래도. 네네네. 이제 봤다기보다는 이제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오늘 이제 여기 그 스튜디오로 오면서 차 안에서 정리하신 거예요? 예. 아이고 고생하셨네. 재미있었습니다. 이게 간밤에 이제 SNS 상으로 많은 분들께서 짤방 하나의 짤 이렇게 여러 개 봤는데. 아 이게 짤이 모든 걸 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좀 이따 이제 이야기 풀어보면 될 것이고. 네네. 저는 그동안은 이 방송 녹음하고 이제 파일 올라오는 모니터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제 목소리를 제가 듣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긴 해야 되니까 억지로 듣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목소리 듣는데 익숙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가지고 요즘 한 몇 주 동안은 이제 이 대본 준비할 때 항상 옛날 방송 틀어놓고 하거든요. 네. 재생수하기라도 떠올려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듣다 보니까 좀 느껴지는 게 한 작년 11월 말 정도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텐션이 좀 더 올라갔었어요. 목소리가 전반적으로. 막 진짜 빡친 목소리도 있었고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네. 11월 30일 방송에 남 그때 보면은 제가 듣고 제가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분노했나 싶은 그런 이제 완전 텐션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한 12월 넘어가면서부터 텐션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링장군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계속 매주 같은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도 이 빡침이 가시질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적응이 됐어.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어찌됐건 간에 윤석열이 대안이 돼버렸잖아요. 대안이 돼버렸는데 처음에 대안이 되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각오를 했었는데 역겨움을 감수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각오를 했었는데 막상 대안이다 생각하고 들여다보니까 그렇게까지 역겹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꽤 마음 편한 대안이 됐단 말이죠. 윤석열이. 그러면서 이제 좀 멘탈이 안정이 돼가지고 그런 게 어떤 그 방송 목소리 톤으로 나타나서 ASMR화 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빅픽처가 있으셨던 건 아니고요. 딱히 그런 건 아니죠. 뭐 언제 그런 거 생각하고 녹음합니까? 하지만 지금은 왠지 생각해보고 싶다는 거. 네, 그래서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후원 계좌를 통해서 달타냥님, 친절한 이순씨님, 웰컴퓨터님 후원해주셨습니다. 자, 웰컴퓨터님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잠깐 홍보를 해야 되겠죠. 네네. 부산에 있는 웰컴퓨터입니다. 네, 그 인근 지역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은데 이분이 그 원격으로 컴퓨터 잘 봐주십니다. 네, 원격으로. 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분들도 이제 PC가 고장 났거나 하면은 이 웰컴퓨터에 문의를 하시면은 전화로 이야기를 오가면서 그러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를 해서 시스템을 선봐 주시거나 합니다. 네네, 원격 서비스 가능하다고 네. 합니다. 웰컴퓨터. 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분 연락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죠, 바로.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이건 단신입니다. 예, 단신. 네. 오늘 9시 송영길이 코로나 확진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 받았다고 합니다. 아, 네네. 네. 이거 뭐 저희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증상이 만만하게 나타나고 대충 넘어가면 어떡하냐고. 증상이 좀 세게 나와야 될 텐데 그러고. 뭐 백신 맞았으면은 뭐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근데 늙어가지고. 그 송영길 씨를 생각해서라도 코로나는 빡세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 빡세게 앓고 나야지 이제 좀 경각심도 가지고 몸에 좀 이렇게 저항력도 생기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그 조사에 의하면 연구 논문이 최근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은 그 항체가 가장 많이 생기는 경우는 백신보다도 코로나19를 심하게 앓고 그렇죠. 났을 때 빡세게 알았을 때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많은 항체 수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게 증상이 만만할수록 사실 몸에서 면역 반응도 별로 이렇게 빡세게 안 나타났다는 얘기니까 송영길 씨 코로나 빡세게 앓고 튼튼한 항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리고 푹 쉬세요. 네. 억지로 일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뭐 뒤지기 전까지만. 이것도 상치르면 또 이거 선거에 호재된다. 동족도 들어간다. 될까요? 우리 송 대표님이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인가 싶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건 좀 막말이었고, 네, 네. 뭐 사람 죽는 건 저희도 안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래도 뭐 근데 또 솔직한 마음으로 그냥 또 뭐 무탈하게 지나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쌓인 게 많아서. 네, 뭐 그냥 뭐 공식적으로 얻어낸 병가니까 그냥 푹 쉬십시오. 네, 뭐 발목도 치료하시고. 예. 네, 그 맨날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 보기 안 좋던데. 다음 단신은 저희 홍남기 부총리 소식입니다. 이것도 사실 뭐 큰 내용은 없는데 왠지 이건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또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홍남기 부총리께서 국회 나가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식이 질문을 합니다. 이제 여당안으로 이번 추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나?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14조 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하고 뭐 정부도 소상공인 피해 같은 거 다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이제 물가나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해서 이제 14조로 편성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식이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막 생떼를 부리는 거죠. 그럼 여야가 다 합의해서 들이대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쉽게 동의하지 못하겠다. 상남자 아닙니까 완전히. 정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진짜 연초에 홍영기 부총리 본인이 그 기재부 시무식에서 마지막 파수꾼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마지막 파수꾼의 이제 행보를 보이고 계신 거죠 말하자면은. 네. 뭐 사실상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에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 여야가 합의 해와가지고 그 예산 추경안을 수정을 하면은 사실 뭐 거부할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근거를 제대로 들이대라 이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 네. 이거는 어렵게 동의하겠다. 불편하다. 예. 예, 우리가 애써서 14조 원으로 했는데 그리고 이게 35조 원으로 민주당 안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물가나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련히 알아서 14조 원으로 했는데 왜 굳이 올리려고 하냐? 이 짧게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계속 이것 때문에 1인 시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아, 네네. 그것도 있고 요 이제 녹음 전에 잠깐 또 들여다 보니까 초선 의원이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 지금 이재명 후달리고 있는데 돈 좀 풀어 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노골적으로. 화한장하겠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들도 그 본심을 안 숨기는 거야 아예. 이게 예전에 참여정부 때에도 그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네. 그러니까 열린 우리당에서 참여정부를 향해서 돈 좀 풀어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건설 경기 뭐 좀 짓고 뭐 이렇게 돈 좀 쓰라고. 예,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성품상 또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예비비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다음 정부한테 채무를 덜 떠넘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질러버리고 그냥 손 털어버려도 그만인데 그런 식으로 개판 치고 나가지는 않겠다는 거지. 그렇죠. 최대한 남길 수 있는 건 남겨주고 그다음에 좋은 것들은 물려주고 그렇게 끝내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에서 깽판을 놓기는 하겠지만 네. 또 뭐 의석수가 또 민주당이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 35조 풀면 금권 선거 이 비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돈 받고 민주당 지지를 해주겠냐? 저는 그것도 별로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을 봐도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럼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만 마치 이게 추경안이 늘어나서 돈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돈이 나아가면은 뭐 이재명이 승리할 것처럼 뭐 그런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저기 뭐 보궐선거에서 졌잖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장. 네. 오직 그 2020년 총선을 한번 이겼을 뿐이죠. 네. 근데 그게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때까지 대통령님 그 방역을 잘 하셨고 거기에 대한 지지라고 봐야지.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대표였던 당시는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 네. 황교안이 계속 연일 삽질을 해줘가지고. 그렇죠. 병신 같은 짓 하고 예, 저쪽 유튜버들하고 올리고 그러는 바람에 표 더 깎아 먹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뭐 거기다가 이제 돈을 얹을 수 있다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 아까 그 초선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거 보고 좀 계속 기분이 더러웠던 게 이 새끼들 이재명 떨어지면 이제 대통령님 탓하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겠죠 아마도. 예, 대통령님이 돈 안 풀어가지고 졌다고 그따위로 또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초선 새끼들이. 나중에 이제 배지 이제 잃어봐야 뭐 그래야 이제 저 어디 뭐 김어준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런 소리 하겠죠. 배지 잃는 걸로도 부족하고 진짜 철저하게 밟아서 완전히 이쪽 바닥에서는 고기도 못 내밀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거는 예 사실 뭐 저희 당원들밖에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탈당하면 안 됩니다. 예, 탈당을 멈춰주시고요.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도 굉장히 이제 지루한 싸움이 되겠지만 탈당은 웬만하면 하지 않아 주셨으면. 네, 뭐 확실한 대안이 또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안도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네.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토론 단신은 여기까지 네. 소개해드리고요. 어저께 이제 그 사자 토론 이제 대선 후보들이 모이는 첫 대선 후보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했던 그 김동연하고 한 토론은 아예 그냥 완전 묻혔죠. 네네. 보도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예, 예. 찾아봐도 별로 없고 내용이. 저도 뭐 한 3분 정도 지켜봤는데요. 네. 방송을. 네. 이거를 그냥 왜 하나 싶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토론이 아니라 무슨 뭐 대담. 그러니까 제가 마침 보던 순간에 그 김동연 후보가 네. 뭐 기본소득 같은 얘기를 하면서 네. 돈 이렇게 막 풀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까지만 딱 얘기를 해요. 네. 뭐 이재명 후보한테 뭐 요구하거나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딴 데 보고 이야기하는 식인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토론이 아니고. 예. 네. 그래서 거기까지 딱 보고서 그냥 바로 꺼버렸어요? 예 꺼버렸어요. 볼 가치가 없겠다. 가치가 없어? 예. 아니 분명히 기본소득 같은 거에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서 더 하는 얘기가 없으니 네. 볼 의미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토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제 거는 재미있었습니다. 재미가 있었어요. 일단은 보는 재미가. 일단 구도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구도가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일단 양강 구도잖아요. 네. 이재명과 윤석열 네. 이 양강 구도고 하지만 이제 뭐 원내 정당이라는 위치도 있어서 그런지 이제 지지율은 매우 낮지만 정의당이 들어갔죠. 심상정. 예, 정의당과 국민의당 예. 그래서 심상정과 안철수 두 후보까지 들어가서 사자 토론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 상황에서 뭐 곁다리로 말씀드리면은 허경영이 나까지 껴서 오자로 해달라고 지지율로 보면 사실 심상정 빠지고 허경영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심상정 사실 그렇죠. 허경영한테 안 되잖아. 네네네. 근데 이게 그 지지율만 보기도 애매한 게 이 애매하게 만들었죠. 여론조사에서 허경영 자체를 빼버린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작년 언제부턴가 아예 허경영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허경영의 지지율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거는 기획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어쨌든 그래서 허경영은 이제 법원에다가 예전 얼마 전에 안철수가 했던 거랑 똑같이 네. 가처분 소송을 걸었는데요. 법원에서 그래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사자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아까 그 호구민님께서 달리 대안이었고 이제 윤석열을 그냥 대안으로 생각하고 그냥 밀어주기로 딱 마음 먹고 바라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다. 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어제 토론이 그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할까? 뭐 저기 SNS에서 많이 나오는 그 워딩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님 그거 하느라 그냥 사람들 다 그냥 그래 하고 이제 그 빗장을 풀었다는 분들도 많잖아요. 보면은. 네네네. 근데 전반적으로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뭔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네. 가치를 드러낸 부분이 어저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대치가 낮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이제 윤건표님이 이제 정치 신세계에서 한번 짚으신 바가 있는데 토론 전에 계속 민주당 측에서 이제 프레임 만들기를 윤석열 토론 연락이 못한다. 이재명 토론 연락이 잘한다. 그래서 둘이 붙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조건 걸어서 지금 계속 회피하고 있고 네네. 둘이 토론하면 처발릴 거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토론 기대치를 엄청나게 낮춰놨어요. 민주당이 병신같이. 기대치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그냥 평타만 쳐도 생각보다 잘하네 이렇게 되니까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토론 뭐 못하는 거 아닌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의 반은 민주당이 조성해 준 거죠, 사실은. 네. 그 바닥을. 그게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 이 두 사람의 관계로만 비춰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평타만 친 정도인데, 네. 평타만 친 정도인데 이제 워낙 그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심상정이나 안철수 후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은 네. 또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상대 후보 세 사람과 모두 어떤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네. 기본 이상은 분명히 그냥 평타 정도가 아니라 평타 이상의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네네. 네. 그런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뭐 간단한 저의 뭐 총평이라고 하면은 총평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또 이재명은
엄청 쫄아 있었어요. 뭔가 위축돼 있는 것 같은 뭔가를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네네. 네네. 오늘 이따가 이제 큰 포션을 차지할 네. 뭐 김혜경 씨 일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냥 지지율이 잘 안 나와서인지 굉장히 뭔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그걸 기대를 했어요.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런 상황이 오면은 네. 한번 삽질을 할 때가 됐는데 네. 뭐 성질을 부리든지. 네네 몰리면 한번 하잖아요. 네. 그걸 기대를 했는데 또 그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것까지 좀 이렇게 잘 버무려서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서 그러지 말라고 엄청나게 말린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의식해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레 좀 위축된 그런 전반적인 토론 분위기가 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백미는 그 자유주제 토론이었어요. 네. 자유주제 토론에서 윤석열이 그 이재명에게 대장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도대체 대장동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뭐냐? 네. 네가 한 거냐 아니면은 넌 네가 당한 거냐 그걸 이제 명확하게 밝히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죠. 네네네. 그래서 이재명이 했던 말들을 이렇게 읊어줍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한 게 김만배와 유동규가 검찰에 기소됐을 때 그들의 배임은 나랑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 전에 대장동에 대해서 내가 이익을 다 따져보고 설계를 했다. 네. 그러니까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대장동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거고 그래서 이 뭐 이재명이 말하는 뭐 한 5천억 정도 이거만큼은 성남시가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 환수 이익을 내가 설계를 했다. 이런 입장이 하나가 또 있고 네.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업자들한테 이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업이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 때문이다. 네. 이런 입장도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적을 하면서 도대체 너 입장이 뭐냐? 이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다른 소리를 합니다. 말 돌리기 하죠. 예. 논점 회피를 시도하겠, 논점 이탈 하겠지 예. 당연히. 녹취록에 이게 녹취록에 이제 2층은 이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돈 받는 거 2층에서 절대 몰라야 된다. 네. 그런 네. 녹취록이 있다. 네, 그 녹취록이 있다. 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우연히 네. 그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집을 샀다. 네. 네. 그래서 나는 이익을 본 게 없는데 네. 윤석열 아버지는 네. 이익을 봤다. 윤석열 후보는 이득을 보지 않았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재밌던 게 윤석열 후보가 그냥 잘라버려요. 그냥 말 끊어. 네. 말을 끊고 그러니까 김만배랑 유동규가 시장을 무시하고서 배임을 했냐 그게 가능하냐 자꾸 말을 돌리는데 네. 그거 대답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때가 이제 윤석열 그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을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리고 그냥- 안철수한테 토스한 게 그 예, 타이밍이구나. 네. 안철수 후보님 다 들으셨죠? 네. 이거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때가 한 10초 남았어요. 네. 안철수가 뻘쭘하게 민간 업자들한테 너무 많은 이익이 돌아간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고서 이게 끝났어요. 그리고 사실 그 뭐 윤석열이 되게 재치 있게 그 질문을 가장한 이제 의견을 낸 건데 사실 거기서 안철수가 잘만 받아 먹어서 안철수 점수 엄청 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그런 걸 못해. 이게 생각을 이제 나한테 질문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닌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갑자기 공이 휙 날아와가지고 파울밖에 못 친 거야. 또 본능적으로 방망이를 휘두르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몰았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뭐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께서도 보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좀 처음 보는 캐릭터? 그게 이제 그 검찰 추적 방식하고 비슷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 계속 함정 파놓고 질문해 나가는 게 외통수로 거의 몰아가는 식이잖아요. 말하자면은. 네네. 근데 이제 예전에 뭐 이낙연 후보님께도 이제 약간 토론 때 아쉬웠던 부분이 그 이재명이 이제 질문과 관계없는 네. 딴소리를 하면은 네. 이제 그거를 약간 딱 확실하게 네. 너 딴소리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확인 사살을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네.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는 너무 점잖게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 뭐 네. 이런 정도 넘어가시고 약간 나중에서야 질문에 대답을 뭐 안 해주시는군요. 뭐 이런 거 정도만 하시고 네, 네, 네. 넘어갔었었죠. 근데 윤석열은 그냥 했던 말 또 나오니까 딱 끊어버리고. 그 윤석열이 특수통 검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자를 한두 번 다뤄봤겠어요? 그죠, 사자들 그죠. 다루면 다 그딴 식으로 얘기할 텐데 사자도 그냥 사자는 거 금융범죄잖아요, 다들. 특수통이 다루는 거는 그러니까 그 구찌가 큰 금융범죄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재명 같은 놈 한두 번 받겠습니까 어디 취조실에서? 그래서 이런 또 비슷한 게 특이하면서 뭔가 좀 신선해 보이는 게 이 윤석열 후보한테 또 있었는데 뭐 그 부동산 관련이었을 거예요. 네. 부동산 관련해서 안철수가 이제 청약 점수 관련해 가지고 뭐 청약 점수가 만점이 몇 점인 줄 아냐. 네. 뭐 그런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서울 지역은 몇 점이나 돼야지 뭐 서울에서 이제 청약으로 주택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그 숫자가 틀렸어요. 네. 숫자가 좀 많이 그러니까 빗나가서 네. 어긋나서 틀렸었어요. 네. 거기에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네. 그냥 그러니까 해야 될 얘기 그대로 하고 그냥 틀렸구나 내가 네. 하고서 그냥 쑥 넘어가고 그런 부분은 뭔가 좀 신선하고 뭐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았나. 네, 네. 오히려 그렇게 넘어가니까 숫자 정도는 좀 틀릴 수도 있지. 사실 그렇죠. 예. 네,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숫자 막 디테일한 숫자를 꼭 대통령 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서 뭐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다주택자의 투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이 했단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다주택자의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다. 민간 개발을 완화해서 공급이 늘어나면은 집값이 잡힌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심상정이 하는 말로는 이건 틀린 진단이다. 네. 이제 그 근거로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이 충분히 많았지만 집값이 그래도 올랐다. 네. 수도권 민간 개발은 집 없는 서민 청년은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이 전국적인 주택 공급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된다. 근데 서울의 주택 공급은 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집값은 일반적인 수요 공급 곡선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멋있어 보였어. 그러니까 집은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그때 수요가 는다. 예. 그래서 정부가 계속 주택 공급을 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때 주택 수요가 진정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난해 보이지만 어떤 심상정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답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공약은 충분한 주택 공급이다. 예, 이런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 찰스는 이제 이재명한테 이거를 이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가 맞습니까? 이게 뭐 하려고 했냐면은 부동산 네. 태클 걸려고. 네. 그래서 부동산 정책 몇 점 주겠냐, 뭐 집값이 폭등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냐. 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정책 뭐 점수를 매기기는 뭐한데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것에서 자기가 사과를 했다. 네. 그렇게 하고 폭등 원인을 이제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돌리거든요. 네. 이거는 좀 까고 싶긴 한데 사실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은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는 아니었습니다. 시점상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이 뭐였냐면은 이 그 집을 이제 뭐 전세나 월세로 주는 사람한테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라는 얘기죠. 네, 등록을 하면은 등록을 하는데 그게 등록을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등록해서 뭐 그런 다음에 세금을 제대로 내면 된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그 월세라던가 전세 가격을 일정 퍼센트 이상 올리지 못하게 네네. 네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세금을 약간 감면해주는 네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는 그 임대인의 이익도 적당히 지켜주고 임차인의 이익도 볼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짜놓은 거였는데 어느 날 이제 공격을 확 받으면서 임대사업자 정책이 완전히 그냥 다시 없던 걸로 돼버렸죠. 그러면서 그 임대차 3법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전세가 묶이고 그래서 2020년에 이제 그러면서 전세값이 흔들리면서 그 해 그러니까는 총선 직전부터 2020년 초부터 전세값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올라갔죠. 네, 계속 올라갔고 동시에 이제 전세값이 오르면서 집값이 따라 올라간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많이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 대출 이제 나중에 얼마 이상 지나면 대출도 더 잘 안 된다. 그래서 20, 30대가 대출 땡겨가지고 그야말로 연끌 해서 집을 사게 되면서 집 대란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은 그거를 임대사업자 보호정책 때문이었다. 그러니까는 임대사업자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늘 하는 기득권 탓 네. 이런 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가 그 윤석열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청약 가점을 청년들에게 청약 가점 5점을 주겠다. 아, 군필자에게. 그래서 이거 그 청약 점수들 5점 더 주는 거는 실제 집을 살 수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정책이냐, 부동산 정책이냐. 차라리 내가 제안하는 세대별 쿼터제가 어떻겠냐. 네,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답이 되게 깔끔하고 좋았어요. 그 공약은 군필자들의 어떤 보답을 하기 위한 차원의 정책이지 부동산 정책이 아니었다. 그게 끝이야. 그거 군필자 정책인데 왜 부동산에다 물어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적절한 대답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뭐 연금 개혁 같은 거 이런 거는 안철수가 좀 준비가 돼 있나 보더라고요. 뭔가 공약을 낸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3대 직역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이 세 가지 연금입니다. 이것들은 이미 지금 적자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적자 상황이라서 이제 세금으로 보충을 하고 있는 그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연금 개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자기 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신은 이거 할 생각이 있냐 없냐? 네. 할 생각이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거냐?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답은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연금 개혁을 해야 되고 그 대신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이라 대선 후보들이 대선 기간 동안 짧게 방향을 만들어서 공약으로 발표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정권 초기에 해야 된다. 정부가 가장 힘이 있을 때 그때 초당적으로 정부 힘을 모아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예, 이런 식의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무난한 게 아니라 꽤 훌륭하다는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장면들이 또 이런 식으로 있었고요. 아, 또 이런 게 있었네요. 심상정이 그 윤석열에게 최근 김건희 씨 그 녹취에 등장하는 안희정 미투 기억하냐? 거기에 대해서 당신 안에 김건희 씨가 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겠는가? 그러니까 사과했잖아요. 깔끔하게 사과했습니다. 이미 사과했잖아 그리고. 예, 한 번 더 한 거죠. 네. 토론에서. 네. 그러니까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모두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라고 생각한다. 네.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지만 하여튼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보면 좀 태도가 전반적으로 시원시원하잖아요. 별로 이렇게 뭐 돌려 말하는 것도 없고 예. 어떤 사과를 할 때도 핑계 대는 것도 없고 그냥 잘못했다. 그럼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타입이라서 그런 점에서 되게 이렇게 이게 보기가 좋죠. 보면. 그 토론회 밖에서 이재명이 한번 사과를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근데 이게 직원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문제로 심려를 끼쳐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이따가 얘기할 거잖아.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차이가 딱 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해서 보면은 윤석열의 가치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충분히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토론에서 이제 그 말이 지금 이제 토론 끝나고 나서 많이 나돌았던 두 가지 쟁점 이야기 한번 잠깐 짚고 싶은데 리백 첫 번째 이야기. 아, 네네. 이재명이 리백 꺼낸 거는 그것도 자기 모순이에요. 어떤 점에서 자기 모순이냐면은 리백이라는 게 그 저기 뭐 재생에너지에 관한 어떤 이제 기업 간의 협약 같은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뭐 리백 내용은 지금 다들 저도 트위터에 올려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다들 리백이 뭔지도 몰랐다가 이재명이 어제 잘난 체 하는 바람에 찾아보셔서 그게 뭔지는 대충 아실 텐데 아실 거니까 넘어갈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그 화석 에너지를 줄여가지고 탄소 발생량 줄이자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이 말한 다른 거랑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이 지금 코인 과세 1년 유예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코인이 이제 소확행이니까 코인을 네네. 풀어주자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그 코인은 근데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코인 채굴 과정에서 전기가 엄청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그게 이제 하죠. 어느 정도냐면은 일반 개인은 코인 채굴을 못 해요 사실상. 코인을 집에서 만약에 고성능 컴퓨터를 갖다 놓고 코인 채굴을 하잖아요. 전기세가 코인보다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채굴 업자들이 PC방 같은 거 빌려가지고 왕창 그렇게 이제 진짜로 그 공장 수준으로 PC를 돌리는 게 아닌다 하면은 개인이 코인 채굴을 해도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이 안 맞고.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손익 분기점이 7천만 원인가 3,500만 원인가 뭐 그런 정도. 뭐 그러니까요. 아무튼 예. 그 전기 소모량이 막대한데 전기 소모량이 막대하다는 건 그만큼 탄소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인이 지금 사람들이 그 집에서 PC 돌리고 컴퓨터나 돌리고 아니면 뭐 주식 사듯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체감을 못 하는데 코인이 풀면 풀릴수록 탄소 발생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전기 사용량이 그만큼 쓸데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이 리백이라는 그러니까 그 어떤 녹색 성장 그다음에 저탄소 정책에 이제 저탄소 정책에 자기가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코인 그 가상화폐 시장을 억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악의가 맞아 떨어진다고. 근데 이쪽에서는 코인 풀어주겠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탄소 배출량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윤석열한테 킬체인으로 태클 걸고 넘어졌죠. 예. 그죠? 이것도 이재명이 그 전에 한 다른 말이랑 또 모순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재명이 그 얼마 전에 그 전작권 얘기한 적 있죠. 네네. 마음만 보면 할 수 있다고. 네. 그런데 킬체인이 뭔지는 아십니까?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시죠. 네네. 그러니까 킬체인이 뭐냐면은 그냥 선제 타격 개념인데 뭐 길게 얘기하기에는 힘들고 이게 걸프전 때 처음 도입이 됐거든요. 걸프전 때 이제 이라크군이 스쿼드 미사일 쏘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미국이 막았단 말이죠. 쏘고 난 다음에 막았단 말이죠. 네. 근데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미사일 쏘기 전에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막 전투기 띄워가지고 엄청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실제로는 많이 못 잡았어요. 미국 추정은 한 200대 정도 스쿼드 미사일 발사대를 잡았다라고 처음에 추정을 했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한 20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디코이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 가짜로 나무로 만들고 해가지고 발사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다 속은 거지. 네네. 그래서 이제 감시 체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결론이 내려가지고 미군이 그때부터 무인기로 이제 무인 정찰기 엄청나게 만들고 위성 띄우고 해가지고 감시 체계를 확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처음에 킬체인이 구상됐을 때부터 30분 안에 징후 발견한 다음에 30분 안에 조치를 해가지고 잡아야 된다. 그게 목표였는데 그게 이제 그 시간을 단축을 시켰죠. 이제 15분, 10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뭔가 이제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10분 안에 가서 조질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형 킬체인도 이제 그 개념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도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미사일 쏠 징후만 보이면 바로 쏘기 전에 가서 때려야 된다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 탄도미사일 쏘는데 징후 발견하고 준비해서 쏘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네. 그다음에 그 방사포라는 거 들어보셨죠? 다연장 로켓. 네. 그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늦어도 30분 안에 이상하다 싶으면 30분 안에는 가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개념이고 실제로는 한 10분 정도를 목표를 잡는 건데 그거를 그래서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명박 때 한번 막히고
박근혜 또 병신같이 굴어가지고 막히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로서 많이 이제 킬체인을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그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또 위성 시험 발사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다 킬체인 확보를 위한 거거든요, 사실. 분쇄위성 띄워가지고 감시 체계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미 이재명이 말한 뭐랑 배치되니 지금 뭐랑 배치되냐면은 이재명이 그 전작권 환수 이야기했는데 우리 지금 예상하는 전작권 환수 시기가 2023년에서 25년 정도거든요. 전제 조건이 뭐냐? 한국형 킬체는 확보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성 다 띄워놓고 지금 무인기는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성 다 띄워놓고 북한에서 미사일 쏠 것 같은 낌새만 느끼면 바로 10분 안에 가서 때릴 수 있는 그 체계를 확보하면은 그때가 전작권 환수를 하겠다. 미군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킬체인을 이재명이 깠단 말이야. 무슨 전전광 취급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이쪽 가서는 전작권 환수 쉽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말이 전혀 그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야. 킬체인이 왜 필요한지, 킬체인이 어떻게 연동돼 가지고 우리나라 한국군이 그걸 어떻게 소화를 해서 그걸로 전작권 환수가 넘어간다는 그 체계 자체를 이해를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토론 결과 보고 나가지고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심상정이 그런 소리 하는 거는 뭐 그냥 그 사람 이상주의자니까 그렇다 예. 치는데 지가 전작권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근데 이상주의자이기도 하겠지만 심상정도 이 킬체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서 모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답이 맞는 거죠. 이 미사일이 일단 그쪽에서 발사를 했다는 거는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킬체인에서 의회에서 선제 타격을 한다는 거는 이미 그때 그거는 상황 자체가 전시 상황이다. 그렇죠. 예. 북한으로 비행기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미사일이나 포를 쏴가지고 그 미사일 쏘려고 하는 그쪽을 맞춰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럼 우리가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게 되는 거니까 전쟁이 난 거죠, 그건 이미. 네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한 건데, 네. 예, 그거를 단순히 그냥 선제 공격이다. 뭐 옛날 뭐 이승만이 그 북한 쳐들어가서 북진 통일을 하는 것 마냥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르죠. 네네. 쏘고 나서 이쪽에서 요격하는 건 늦습니다, 사실. 네. 그 못 막아요, 지금은. 그 저기 막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거 나오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방사포 같은 경우도 못 막아요, 사실상. 네. 아무튼 뭐 그래서 이재명이 전작권 환수 이야기했는데 그건 이제 전작권 환수 이야기를 했으면은 킬체인은 비판하면 안 되는 건데 윤석열이 한 말이 맞는 말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가 자기 모습을 자기 모습인지도 모르고 지금 짓거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건 민주당에서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입니다. 그거 모르면 그 국방위 애들 뭐하는 국방위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글쎄요. 뭐 아무튼 네. 이 정도로 토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네. 그래서 사자 토론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조만간 또 이제 2차 토론회가 곧 펼쳐질 뭐 거라고 계속 합니다. 하겠죠. 네.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또 날짜가 잡힌 것 그러니까 어제 같더라고요. 토론에서는 이 저기 왜 김혜경 갑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네, 2차에서는 그렇죠. 아마 꺼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에 관해서 저는 인물평을 하자면은 네. 슬램덩크의 강백호 같아요, 윤석열이. 아하. 실력이 엄청나게 빨리 늘어. 막 기대 이상이야. 이렇게 외모 바꾸는 것도 그렇고 그 말하는 그러니까 말이 점점 세련돼져가요, 윤석열이. 그게 막 눈에 보여. 그리고 저도 자세히 보지 못하는데 토론 때 도리도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뭐 자세 같은 거 걸음걸이 자세 이런 거 다 고쳐 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습득하는 정신은 처음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슬램덩크의 강백호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과연 다음 토론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토론 이루어지면은 그때 또 저희가 한번 요약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이제 메인 이벤트죠. 네. 자, 이제 배소연의 기묘한 일탈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이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건 개요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1월 28일 SBS의 최초 보도 이후에 이제 여러 언론사들이 계속 앞다투어서 이제 매일같이 지금 나오는 언론사들이 이제 이 관련해서 나오는 기사들 보면 다 앞에 하나같이 단독을 달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전부 단독이라고 하면서 단독 보도를 앞다투어서 내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내부 고발자 이제 A 씨가 제보 내용을 분산시켜가지고 여러 언론사에 이제 제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는 언론사 간의 보도 경쟁을 부추겨가지고 이 이슈가 이제 식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측이 언론사하고 유착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네. 안에 뭐
저기 뭐 빨대 몇 명 심어놨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그 제보를 던져줬을 때 빨대를 통해 가지고 보도되기 한참 전에 이제 그 제보 내용이 유출돼 버리면 이쪽에서 대응 놀이를 그만큼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여러 언론사를 흐트려 놓고 순차적으로 이제 하나씩 던져버리면은 그게 그 빨대를 통해서 뭐 한두 가지 이슈는 대응 논리를 만든다고 해도 다른 게 터져버리면 또 대응을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쉽게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점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순서가 이게 보도되는 순서가 내용의 순서가 뭔가 스토리가 싹 연결이 자연스럽게 잘 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좀 조금씩 더 깊어지면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발자가 뭐 말하자면 굉장히 영리한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슈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다시 한번 쭉 나열을 해보겠는데 작년 11월에 이제 최초에 이제 국민의힘이 김혜경 갑질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민주당은 이거 뭐 가짜 뉴스다 뭐 고발을 하네 마네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28일 날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 토론회에서 이재명이 이제 이거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제 아내 의전용으로 누구를 뽑았다 이건 황당무계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뭐 그런 거 없고 공적 권한 행사에 미칠 수 있는 요소에 관해서는 철저히 뭐 검증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얘기를 이 즈음에 자기 페이스북에도 올렸어요. 네. 근데 그건 지금 지웠어라. 예, 페이스북.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뭐 허위사실 공표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무튼 합니다. 이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의혹은 제기를 했는데 뒷심이 없었어요. 네, 뭔가 네. 제대로 된 이렇게 근거들이 부족해가지고 민주당에서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이재명 이런 식으로 대책해버려가지고 거의 묻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지난 1월 28일 SBS 단독 보도로 이게 이제 본물이 터진 거죠. 제보자 A 씨. 그러니까 28일 단독 보도는 지난주에 달았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이제 29일부터 한번 봅시다. 29일 날은 이제 TV조선이 단독으로 이제 하나 때렸습니다. 7급 공무원 이 가족 심부름 여허위 사실. 그래서 이제 제보자 A 씨가 이제 TV조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업무 시간 중 관용차로 경기도 고양이 한 종합병원에 방문해서 이동호의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대리로 퇴원 소속하고 처방전 및 약 처방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 근거로 제시한 게 당시에 이제 그 퇴원 서류 사진, 그다음에 이제 뭐 퇴원 서류 사진 보면 가족은 이제 이재명, 김혜경 나오고 이제 뭐 네. 환자는 뭐 이동호로 나오는 그 퇴원 서류 사진. 그리고 이제 뭐 배소연이 A 씨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또 뭐 이재명한테 이제 그 이 A 씨가 모습을 보이면은 그때마다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이 녹취된 워딩을 보면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되네. 딱 하나잖아. 지사님 앞에 나대고 싶은 거 하나잖아. 그거 뭔 소리야? 뭐 이런 것들 있죠. 보면 그 높은 사람 앞에 이제 모습 보이지 마라. 뭐 안 드러나게 해라.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건물에 네.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눈에 띄지 마라 그런 얘기들 네. 그런 식으로 많이들 관리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또 배 씨가 또 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재명의 사람을 독차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A 씨가 이제 성실히 이재명 뭐 김혜경 시중 두는 걸 봐서 이제 눈에 들어버리면은 자기가 눈밖에 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무슨 뭐 닌자도 아니고 닌자. 닌자잖아 닌자 눈에 안 띄게 딱 주변에 있다가 이렇게 딱 필요할 때만 뿅 나타나가지고 뭔가 하고 싹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이 되냐고. 뭐 이제 옛날 TV조선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폭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1월 28일 보도에 대해 가지고 이제 29일 날 민주당은 배소연 명의로 입장문을 하나 냈어요. 그러면서 사적 영부를 처리한 적이 없고 이건 허위 사실 유포다라고 그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배비서 명의로 나온 건데 네. 이게 배비서가 SBS 보도를 보기 전에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이제 네. 요 뒤에 보면 또 그러니까 이제 뭐 텔레그램 이런 게 뜰 줄 몰랐던 거지. 네. 그 28일 보도만 보고 이제 한 건데 네. 29일 날을 더 센 게 나와버렸으니까. 네. 이어서 이제 30일에 보면은 MBN 시사 스페셜에서 이제 먼저 이제 김혜경 인터뷰가 났던 게 있는데 네네. 정운갑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뭐 원톤 원치 않던 간에 공인이 됐는데 각종 검증이 돼서 어느 정도까지 감내해야 된다고 보냐 이렇게 물으니까 특히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을 해야 되겠죠. 무한 검증. 예. 뭐 그 무한 검증도 그 무한 검증을 해야 되고 그걸 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희경이 이제
MBN에서는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SBS 뉴스판에서는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더니 제보자한테는 제가 다 잘못 이런 제목의 이제 기사인데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배비서가 제보자 A 씨한테 따로 연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8일 보도 직전에 그러니까 최초 보도 직전에 연락을 한 게 이제 나온 거죠. 최초 보도 직전에. 네. 최초 보도 직전에 이제 보도할 거라는 건 얘기를 했으니까. 그 시점에 보낸 거군요. 네. 처음에 이제 전화를 한번 했는데 안 받았어요. A 씨가 안 받았는데 뭐 재차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때 이제 짤막하게 통화한 녹음 파일이랑 뭐 직접 만나자는 제안도 이제 문자로 보내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제보를 다시 한 거죠. 문자 내용이 뭐냐면은 그동안 저 때문에 힘드시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만나 뵙고 죄송하다 인사 꼭 전하고 싶습니다. 뭐 땡땡 비서관님 어디에 얘기할 것도 없고 숨 막히는 마음에 문자 남깁니다. 제가 다 잘못한 일이고 어떻게든 사죄하고 싶습니다. 땡땡 비서관님 내키진 않으시겠지만 저하고 쌓인 문제 제가 직접 만나서 꼭 죄송하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양반도 아직 그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이게 단순히 자기하고 어떤 감정이 틀어져 가지고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이 일 자체가 좀 많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뭐 지금 이 폭로된 내용들이 김혜경이 아니라 이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진행됐다고 하면은 저는 이 양반이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이재명 수행하려고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뭐 김혜경 뒤치다거리 해주는 게 아니라 이재명만 계속 수행했다고 하면은 이재명 수행하면서 각종 더러운 꼴을 봤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단순히 지금 이제 제보자 A 씨는 제가 생각하기엔 단순히 이 배 씨가 자기한테 갑질한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김혜경 수행한 것 자체가 수행한 뭐 한 9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이게 맞는 일인가 그렇게 계속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근데 배 씨는 전혀 포커싱을 잘못 잡고 있는 거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러는지. 그냥 내가 너무 막대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겠죠. 사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이 정도죠. 뭐 배비서가 할 수 있는 게. 뭐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 뭐 여사님께서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리고 1월 30일 날은 또 이제 백종선이 문자를 보낸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끔찍하죠. 네. 이게 백종선 이 사람의 전적이 화려한데 그러니까요. 게다가 문자 내용도 화려해요. 진짜 소름 돋아요. 자, 뭐 백종선이 보낸 문자는 뭐 단문입니다. 그냥 땡땡하고 이제 그 이름 부르고 꺽쇠 두 개 이제 웃는 표시. 웃는 이모티콘 띄워놓고 백종선이야 통화 좀 할 수 있을까? 와, 웃음이 나오나고 이게. 저는 이제 이 문자 보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다니까 웃으면서 칼 들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A 씨는 자신에게 연락을 해오는 것 자체로도 이제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제 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BS에서 이제 백종선한테 이 문자 왜 보냈냐고 물어보니까 뭐 캠프와 무관한 그저 걱정된 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변명을 했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이게. 백종선은 뭐 지금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백종선 마을버스 관련해 가지고 돈 받아 먹었다가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 뒤로 이제 비서직에서 잘렸잖아. 백종선이. 그거는 이제 감옥을 갔다 오지는 못하고 그 집행유예. 집유 받고 아무튼 잘렸잖아. 잘리고 잘렸죠. 백종선 동생이 비서로 들어갔잖아. 그렇죠, 그 뒤로.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백종선은 그 뒤로 직은 없었지만은 계속 이재명 옆에서 일을 해왔어요. 그 뒤로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캠프와 무관하다는 것도 이것도 개소리고. 그다음에 뭐 그저 걱정된 마음도 개소리고. 네, 유동규 그 경찰에 잡히기 전에 체포되기 전에도 직전 통화 목록에도 아마 백종선 씨가 있었다는 것 같죠 아마.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 거의 모든 들어온 일에는 들춰보면 백종선의 흔적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반드시. 네네. 그건 거의 거의 100%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죠. 이게 이제 뭐 말하자면 현직 시절에 사람을 도구로만 부리던 자가 이제 일이 터지고 나서 자신을 만나 사죄하고 싶다는 거는 또다시 면피용으로 자기를 써먹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연락 오는 것 자체가 거북하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백종선의 문자는 또 이제
A씨도 백종선이 어떤 인간인지 알았을 것 같아요. 그 뭐 이재명 9개월 동안 이재명 수행했으면 백종선을 안 봤을 리도 없고 그 겪어보면 저 양반 저게 어떤 인간인지 대충 이제 견적이 나오잖아요. 뭐 네, 한두 번 본 것도 아닐 거고 그런 백종선의 견적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 문자를 받아보면은 느낌이 다르겠죠. 소름 돋죠. 우리도 지금 백종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자를 보면 전혀 다른 뉘앙스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1월 30일 날 이 폭로들로 인해서 이제 29일 날 민주당이 배소연의 이름으로 발표한 그 입장문은 이제 구라라는 게 밝혀진 거죠. 네. 뭐 다 허위 사실이고 뭐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그랬는데 1월 29일 날 근데 30일 날 요 보도로 다 깨져버린 거죠. 그거는. 민주당도 좀 머리를 쓰긴 썼어요. 그 민주당 자체에서 만든 해명이 아니라 네. 배비서 거를 그냥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배비서 발 소식에 의하면은 그런 거 없다. 허위 사실이다. 뭐 라고 한다. TV에서 나오는 의원들도 변명을 다 그런 식으로 했죠. 예. 자초주사에. 그러니까 뭔가 좀 꺼림칙했나 봐 얘네들도. 뭐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 척하면 척인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봐도 척하면 척인데 그 배지들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방어 논리 만들기가 힘들지 그만큼. 예. 이건 사실. 자, 그래서 1월 31일 이제 또 새롭게 추가된 네. 채널 A 뉴스를 보면 공무원이 가짜 문진표 쓰고 김혜경 출입증 받아 이 제목의 보도입니다. 이게 좀 셌죠. 이건 이제 말하자면은 그 김혜경이랑 배소연이 그 여기 성남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김혜경이랑 배소연이 그 병원을 방문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무조건 병원 출입할 때는 문진표 작성을 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건 뭐 한 대 몇 분 안 걸리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아니면 방역 패스 이거 보여줘도 되는 건데 그 시간이 짜증 난다고 이걸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H가 먼저 가가지고 문진표를 가라로 작성하고 출입증을 2장을 이제 확보하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이제 그 출입증 발급하는 이제 뭐 검문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정문에 하나가 있고 병원 후문에 하나가 있는데 한 곳에서 한 사람이 2장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정문 가서 한 장 받고 후문 가서 또 한 장 받아가지고 2장을 들고 있다가 김혜경이랑 배비서가 오면은 그 출입증을 줬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패스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려고. 참 이거 되게 좀 이것도 되게 특권의식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그렇죠. 이게 뭐라고 대체 참 저는 이 마인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뭐 김혜경이 막 그렇게 시간에 쫓기면서까지 막 빡세게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이 사람은. 작년의 일이고 그러면은 뭐 참 모르겠어요,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게 대체 무슨 마인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갑질 마인드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그 갑질 마인드라는 게 뭐 이제 인트로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특권의식이라는 거죠. 네. 모두가 겪는 불편에 대해서 나는 저 불편을 겪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난 특별하니까. 특별하니까. 네, 그 마인드라는 거죠. 난 김혜경이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보면은 좀 짜증나는 이제 또 배소연 녹취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을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 난 진짜. 그거부터 좀 장착을 해요. 어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워해가지고 제발 좀 앞에 눈에 띄지 마라 너는. A 씨 당신은 우리 지사님이랑 김혜경 여사님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참 진짜 이걸 노예 근색으로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이것도 지는 나타나잖아. 지는 수족같이 옆에서 탁 수행을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지사님 앞에 나타날 수 있고 김혜경 씨 앞에 나타날 수 있고, 근데 너는 아니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뭐 배달이나 하고. 그렇죠. 뭐 그러라는 얘기인데 참 진짜 어렵습니다. 이 마인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근데 그러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옆에서 꼭 이러는 게 뭐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라던가 뭐 있죠. 이게 옆에서 이게 바로 그 막 딸랑이 겁나게 울리면서 막 손바닥 뭐 열심히 비비고서. 근데 보면은
영화 같은 데서 본 이상적인 어떤 주종관계 좀 이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배트맨과 알프레드 봅시다. 아, 예. 알프레드가 뭐 거의 뭐 배트맨의 모든 삶을 다 총괄을 하잖아요. 그렇죠. 밥 먹는 거 빨리 하는 거 다 해주잖아. 다 해야죠. 다 해주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저자세도 아니고 뭐 알프레드가 그렇다고 해서 아랫사람한테 배트맨 앞에 눈에 띄지 마라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도 않고 이 배트맨 그 뭐야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는 그러긴 한데 짱 박혀 있으니까 그냥 받고 그 저기 브루스 웨인한테 눈에 안 띄게 그냥 그 밥만 놔두고 가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때는 짱 박혀 있으니까 예외를 치고 아무튼 보통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실 뭐 배씨도 말하자면 이제면은 가족에 가까운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10년 넘은 인연이고 계속 12년 정도라고 네, 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성남시장일 때부터 쭉 그래서 왜 백종선이 페이스북에 그 배비서가 결혼할 때 막 그 사진도 찍어서 포스팅도 하고. 그거는 10년 전이라서 그 관계가 깊어지기 전이긴 하죠. 사실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몇 년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아 그땐 그 시절인가? 네. 아무튼 뭐 가족이랑 가까운 그런 관계니까 좀 이렇게까지 막 저자세로 나갈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 어떤 신분의 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못 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냥 자기가 아랫사람이라고만 인식하고 있고 그거를 또 자기 아랫사람한테 강요하고 그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 이 마인드가 그냥 배씨 혼자 생겼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애초에 이제 이재명이 배씨랑 그 싸운 인간관계 자체가 철저히 주종관계로만 동료가 아니라 주종관계로만 그걸 계속 강압을 해오니까 배씨도 거기에 젖어버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재명이 긴 시간 동안 배씨를 가스라이팅을 해온 거지. 네. 그래서 배씨는 거기에 완전히 물들여 버려가지고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이런 걸 보면은. 네네. 자 그래서 이제 2월 1일 날 오늘 2월 1일 날 채널 A가 이제 또 단독 보도를 합니다. 네 이때 또 채널 A가 상당히 열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뭐 그 막 시차를 두고 막 계속 일이 터진 게 아니고 그날 일어났던 어떤 거는 보면 하루에 일어났던 일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녹취 하나씩만 풀어가지고 방송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보면은. 네 맞아요. 쪼개기. 네 이때 이제 보면 김희경이 탄차 앞으로 지나갔다고 충성심 부족 질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2021년에 김희경이 분당 서울대병원을 4차례 방문했는데 A 씨가 항상 촬영을 준비를 했고 이제 A 씨 그 김희경 차를 이제 차 대놓고 이제 김희경이 차 타고 나가는데 A 씨가 그 차 지나가는데 인사 안 하고 먼저 차 앞으로 지나갔다고 이제 배 씨가 A 씨를 질타하는 그런 아까 내용입니다. 그거의 연장이네요. 그렇죠. 나대지 마라. 네. 앞에 눈에 띄지 마라. 그렇죠. 닌자가 왜 자꾸 그렇죠. 눈에 보이냐? 눈치를 봐야지 우리 차를 안 보이는 데를 꺼져야지. 와 사모님이 보면 얼마나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어. 근데 미치겠다 진짜. 기본적으로 지금 의전에 의의가 안 돼 있어. 서울대병원에 4번을 갔는데 4번 다 그랬다고. 이건 의전이 아니거든요. 제가 인터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의전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건 그냥 뭐 굳이 따지자면 예절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윗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우리가 출발하기도 전에 그냥 앞으로 가버리잖아. 그게 되게 성의 없이 보여. 그리고 또 비 오는 날에 김혜경 비 맞췄다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그 병원 쪽에 최대한 바싹 붙여가지고 돼가지고 차 문 열고 내리면 바로 병원 그 차량 안으로 들어가서 비 안 맞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고 또 그럽니다. 비 안 맞게 세우라고 그랬지 뭐. 아휴, 참. 이게 무슨 의전이야. 아유.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전이라는 말이 어느 틈인가 좀 그 의미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의전이 아니거든요. 자, TV조선은 이제 뭐 이어서 이제 그 제보자 A 씨가 이재명 측근들의 압박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뭐 충분히 그럴만 하죠. 공황증 생길만 그렇죠. 하니까. 아까 뭐 백종선한테 문자 네. 오고 막 또 그 알려진 배 씨와 백종선 그러니까 배비서와 백종선 씨 말고도 더 있겠죠. 뭐 그럴만 하죠 충분히. 예. 네. 자 이어서 이제 2월 2일 김혜경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사과문 전문을 찾으려고 했는데 전문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상하게 김혜경 사과문은 전문을 안 띄워놨더라 언론들이. 모든 것이 뭐 저의 불찰이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하고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는데 안 될 일이 있었고 그동안 고통을 받았을 A 뭐 비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 아무튼 자기 불찰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불찰이라는 말도 이게 말하자면 되게 나쁜 말 습관이 돼버렸어요. 정치인의 언어가 됐는데 불찰의 사전적 뜻이 뭐냐면 잘 살피지 않아서 생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내가 저지를 의도한 잘못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실수. 그렇죠. 실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의도한 것도 아니고 이거 자체가 나쁜 짓도 아닌데 다만 내가 이걸 좀 앞뒤를 안 그러니까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그냥 생긴 어떤 그런 사소한 실수 뭐 그런 뉘앙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부주의했다 그런 의미고 이게 그 나중에 나오는 네. 그 배비서의 사과문하고도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잘못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윗사람인데 아랫사람이 힘든 점이 있는 거를 내가 좀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다 뭐 몰랐네. 쏘리볼 이런 거 정도죠. 그렇죠. 이게. 자, 관련해 가지고 2013년 7월 14일 미디어 오른 칼럼이 하나 이제 눈에 띄 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강상현의 바른말 옳은글이라는 이제 칼럼입니다. 연재 칼럼인데 이 중에 74회가 제목이 불찰 유명 인사들의 새 오리발. 새 오리발. 네. 이 강상현이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언론인인데 사단법인 우리글진흥원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실수특 풍길에는 조건부 사고의 뺀질뺀질함 이래가지고 이제 이 불찰이란 말 좀 쓰지 말라고 책임 회피하는 책임 회피 용도라고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어떤 잘못을 가볍게 만들어서 넘어가려는 그런 의도라고 그런 얘기를 미디어 오늘을 통해서 했어요. 네네 미디어 오늘에서 미디어 오늘입니다. 뭐 보통 이제 외부 필진의 칼럼은 언론사의 의도와 편집 방향과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요. 근데 2013년 이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니까 이런 말하기 참 좋았죠. 2013년이었군요. 네. 네네. 지금도 이 칼럼 실을 수 있나 모르겠다 미디어 오늘이. 글쎄요. 이거 진짜 새롭게 보고 싶네요. 네. 이어서 이제 배소연 사과문이 나오는데 이건 또 전문이 또 언론사마다 다 돌더라고요. 뭐 자기가 A 씨한테 이제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서 벌어진 일들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객관적인 시선으로 돌아보니까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인데 자기가 A 씨한테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오래 알았던 거를 자기 스스로 벼슬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재명한테 잘 배우고 싶어서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A 씨의 불만과 반발은 당연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아직까지 본질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본질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할 수 없죠.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나 하는데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뭐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엄청 큰 힌트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떠안고 하려고 뭐 그럽니다. 뭐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수사에 성실히 임할 거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도 일절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 일탈로 이제 몰아가려고 이제 이재명 측이랑 협의가 된 거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죠. 자, 이어서 이제 이날 이제 보도부터 보면 쟁점이 이제 확전이 됩니다. 말하자면 두 가지로. 하나는 이제 계속 해왔던 거, 이 갑질 이야기. 네. 이재명 지사 채널 A의 이제 뉴스 A 보도는 이날 나온 뉴스 A 보도는 이재명 지사직 퇴임 후에도 빨랫감 심부름을 했다. 이걸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굿모닝 하우스에서 이재명 퇴임 이후에도 뭐 굿모닝 하우스에서 뭐 이재명 후보 이재명 양복도 갖다 주고 뭐 거기서 뭐 빨랫감도 반출하고 뭐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사퇴 후에도 3주 정도 기존 업무를 계속했고 공관을 그럴 때 공관을 드나든데 청원경찰이 잡지도 않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속옷 빨래까지 이제 뭐 받아가지고 어떻게 뭐 세탁소에 보낸지 그랬던 얘기도 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뭐 미처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공무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공무원이 이제 뭐 그 이제 거부감 느끼더라 거부감을 보이더라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KBS 뉴스에 나온 게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쟁점이 됐죠. 네네. 네. 경기도 법인카드 김혜경 바꿔치기 결제. 이거 사실 이전에 그 백청이 백브리핑에서 그 병원 결제 카드가 이제 이재명 카드라는 얘기는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센 이야기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이동호 씨의 퇴원에 사용된 카드는 이재명 개인 카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카드 결제한 것 자체로는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걸 이제 대리해서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결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그렇죠. 쟁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시는 그 소고기 산 이야기. 안심 넷팩. 그럼 안심 넷팩을 사가지고 뭐 포장도 다시 바꾸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 뭐 이거 뭐 소고기 산 것까지 그렇다 치자고요 일단. 그랬는데 이걸 이제 개인 카드로 A씨 개인 카드로 소고기 값 12만 8천 원을 결제하고 이 다음 날 그 가게에 다시 가서 이걸 결제를 취소하고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로 재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당시에 분석하기로는 법인카드 결제 시점을 이재명의 회식 사유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감사의 피운 꼼수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인카드 그러니까 사용한 액수가 이제 12만 원에 거의 맞춰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코로나 시국에 보면은 4인 이상 모임 금지 시기였고 이때가 근데 이제 공무원 한 명이 회식에서 먹을 수 있는 맥시멈 액수가 3만 원이었기 때문에 3, 4, 12에서 그러니까 4명이 회식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12만 원 그러니까 이 법인카드로 한 번에 식당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한도가 12만 원이었다고 보는 게 이제 타당한 거죠. 아, 디테일하네요. 네, 그렇게 이제 금액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이제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네, 네. 이제 이 9개월치 통화 녹음에서는 관할지인 경기도를 벗어난 사용 및 이렇게 카드를 받고 결제하는 내용이 10차례 넘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녹취 중에 보면은 이제 A 씨가 이걸 잘 못하니까 이 말하자면 이건 카드 깡도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카드 바꿔치기를 잘 못하니까 전임자는 잘했는데 왜 못하냐 그런 식으로 다그치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뭔가 사정이 바뀌었는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한다 식당에서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네가 오고서 이게 잘 되던 게 안 되냐 네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배 비서가 막 다그치죠. 근데 사실 식당 주인이 뭐 자기 장사성만 챙기는 게 아니라 좀 공익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당연히 못하게 하죠. 그렇죠. 이거 돈 빼돌리는 거 뻔히 보이는데 법인카드라 지금 대충 떼려고 한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거 구린 짓이니까 못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럼요. 네. 이거 거부한 식당 주인분 칭찬합니다. 어느 식당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관청 주변의 식당들 보면 관청 상대로 장사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많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럼요. 이게 또 그 경기도청 근처에 네. 그 수원에 있는 이제 한 시장의 과일 가게가 네. 1년에 과일 값이 한 4천만 원인가? 그 업무 추진비로 네네. 빠져나가기도 했거든요. 네. 그것도 뭔가 수상합니다. 수상하죠. 네네. 그게 4천만 원을 이제 과일의 어떤 양으로 환산을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한 트럭 좀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한 트럭씩 되는 거를 도대체 어디다 뿌렸을까? 한 사람이 다 먹지는 않고 처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한 거는 뭔가 이제 친구비 성격의 그런 것들이 막 과일을 이제 뇌물처럼 막 엄청나게 준 거 아니냐 네. 이런 거였는데 이런 소고기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 과일이 그 많은 양이 전부 한 집으로 가지는 않았겠지만 일부가 거의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 그 나경원 뭐 기름값 하루에 뭐 몇십만 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그거 그렇죠. 썼을 리가 없잖아. 주소는 짜고 카드가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걸 수도 있죠. 뭐. 네. 김호준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어서 2월 3일에는 열린공감 TV가 이제 반박을 했어요. 자기들 그 나름 오래 걸렸어요. 1월 28일 날 SBS 최초 보도가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월 3일이 됐으니까는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러간 후에 이제 이쪽 진영에서 이게 이제 실드가 나온 건데 열공 유튜브 채널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에요. 허재현은 또 다른 얘기를 요런 조금 다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SBS, KBS 공중파 방송에 기울여진 보도라는 제목으로 뭐 이제 배모 씨가 별정직이고 이재명이랑 원래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다. 그래서 이제 원래 배 씨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갑질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다고. 이거 지금 명백한 논점 이탈입니다. 뭐냐면은 별정직인 건 맞는데 그 별정직은 이재명 모시라고 있는 별정직이지 김혜경 모시라고 있는 별정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김혜경을 모실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이죠. 그러니까 네, 과잉 의전이 아니라 불법 의전이다. 네. 이것은. 그리고 이제 이 카드 바꿔치기에 대해서도 또 뭐 배 씨가 가격표를 떼고 아이스박스에 넣은 뒤 순회로 이동하라고 A 씨에게 지시했다는 건데 뭐 김혜경이 지시했다면 굳이 가격표를 뗄 이유가 없는데 이거 가격표를 뗀 건 어쩌면은 가격표를 떼고 개인이 유행했을 개연성도 있다. 배 씨의 일탈. 배 씨의 일탈이건 아니면 뭐 A 씨의 일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닌데?
전혀 아닌데 이 가격표 떼고 붙이는 거는 누가 가져갔냐는 하등 상관이 없어. 오히려 가격표를 뗐다 그러면은 김희경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병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과일 바운을 사들고 간다고 합시다. 네네. 근데 거기 가격표 붙어 있으면은 떼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괜히 내가 몇만 원 썼다는 거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문세다는 것 같기도 하고. 받는 사람이 너무 예. 부담스러워할까봐. 예. 예. 너무 값이 너무 싸다 그럴 수 있고 값이 너무 뭐 비싸다 그럴 수도 있고. 예. 값이 만만해도 마찬가지고 아무튼간에 이게 얼마인지 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떼고 갖다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은 누구한테 선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김혜경이 이걸 받아서 딴 사람한테 줬을 수도 있는 거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가격표를 떼고 붙이는 거에 대해 가격표를 뗐다고 해서 이게 개인이 유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개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 억지를 쓴 거지 이거는. 이 사건은 배모 씨가 A 씨에게 김경영이 지시를 하면서 이름을 팔았을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김경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소리인데. 근데 이미 김경영이 사과를 했잖아. 네네. 근데 그것도 사과가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KBS 보도는 김혜경 씨와 배 씨가 한 몸일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깃값 10만 원이 아까서 법인카드로 지출을 하려 했다면 지난 수개월간 왜 10여 차례만 했을까? 많지 않나? 그러니까. 수개월간 10여 차례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100만 원 이상을 사적으로 끌었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개월이면은 이 수개월이 3개월이라고 하면은 매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럼 매우 규칙적이고 그야말로 얘네 말대로 수시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 아무튼 이때 이 반박문도 또 뒤에 들어가면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반박이 됩니다만 아무튼. 네네. 그러면서 영수증도 무슨 포토샵 처리된 거 아닌가 그런 소리도 하고. 포토샵 딥페이크다 이 네. 자식들아. 그러면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것만 죽창 까고 있고 열린공감 TV가 보도한 윤석열이는 내가 가진 카드면 주고라고 말하는 김만배의 녹취록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안 받아먹는다고 열공 무시한다고 또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참 그거 진짜 그 최강욱도 그렇고 김희겸 씨도 그렇고 막 그거 가지고 막 퍼다나르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네. 아니 김만배가 윤석열을 죽일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대장동이랑 뭔 상관인지. 그렇죠. 그죠? 네. 만약에 대장동의 주인이 윤석열이다. 네. 그럼 그냥 고마운 분이지 윤석열이 겁나게. 그죠? 근데 고마운 분이죠. 그리고 김만배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죽일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거기에 끼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허세지 뭐. 허세지. 개 허세고. 그러니까 글쎄 그게 녹취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설사 검찰의 수사가 들어와도 나는 그거를 무마시킬 수 있는 어떤 카드를 갖고 있다. 이 정도의 허세가 아닐까 이게. 네. 예. 이게 대단한 얘기인 것 마냥. 그리고 윤석열을 좀 단순하게 후려치자면 윤석열 죽일 수 있는 카드를 김만배가 가지고 있다. 누구한테 제일 좋은 겁니까? 이재명한테 좋죠. 그렇죠. 이재명한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은 그 카드가 정말 있으면 이재명이 쓰지. 그러니까요. 왜 안 써? 열공은 지금 KBS한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이재명한테 뭐라 그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쓸모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보도 가치가 대단한 것 마냥. 그러니까. 내용도 쥐꼬리만큼 공개해가지고. 젖도 없으니까 지들도 취재해보고 젖도 없으니까 그 말 한마디밖에 지금 보도 못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뭐라도 했냐 계속 지랄을 하고 있죠. 웃긴 놈들이야 아주. 네. 자, 아무튼 단순히 제보자에 대한 강압적 업무 지시와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업무 지시를 제보자에 대한 앙심으로 이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열공은 이건 그러니까 되게 악의적인 프레임이죠. 훨씬 악의적이다. 제보자가 그냥 하찮은 복수심에 의해서 이지랄을 한다 이런다고 그렇게 지금 열공은 이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진짜 어떨 때 보면 이제 얘는 김어준보다 더해 얘네들은. 얘네들이 더 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경은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들 수가 없어요 애초에. 네, 그러니까 관행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이거.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 김영이 먹을 고기를 또 법인카드로 이렇게 결제한 것도 마찬가지로 관행이 아니고 이거 그냥 횡령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말할 여지가 없어요.
자, 이날 이제 이어서 JTBC 뉴스룸에서는 또 이제 그 앞서서 배 씨가 냈던 입장문 사과문에 대한 반박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복용한 적 없다던 김혜경 호르몬제 처방 나왔다. 이제 배 씨가 처방받은 거 호르몬제 먹었고 김혜경은 먹은 적 없다고 민주당이 그때 또 입장을 냈었는데 그 대리 처방 받은 지 한 달 뒤에 대리 처방 받은 게 28일분의 약이었거든요. 그 한 달 뒤에 김혜경이 종합병원 진료 후에 6개월치를 또 약을 그 똑같은 약을 처방받은 게 그 처방전이 나온 거예요.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2월 1일 배선이 해명에 대해서 A 씨가 이제 얘기한 게 지난해 3월 김 씨 집에 그러니까 김 씨 집 앞에 그러니까 김희경 집 앞에 직접 약을 걸어놓고 왔는데 배 씨가 몰래 가져가서 훔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그렇죠. 이거 이제 많이들 했던 얘기죠. 배 그렇죠. 씨가 다 한 게 되려면 배 씨가 자기가 먹은 게 되려면은 꼭 이재명 집 문에 약 걸어놓게 해놓고 몰래 가서 훔쳐갔던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CCTV를 분석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또 관련해가지고 이 JTBC 보도가 나가기 전에 이날 오전에 민주당 입장은 배 씨는 과거 임신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어서 뭐 이제 폐경 증세까지 보여가지고 임신을 포기하고 치료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제 자체가 사실은 가임기 여성한테는 되게 치명적인 그런 호르몬제라고. 예.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배 씨가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민주당에서 해명하기는 배 씨가 이제 임신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폐경 증세를 보니까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JTBC 보도하기 직전에 이제 이 처방전을 들이대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민주당한테 물어보니까 말을 이상하게 바꿉니다. 김 씨가 대리 처방에 약을 먹은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것. 이게 무슨 말인가? 대리 처방은 김 씨하고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래 버리면은. 그렇죠. 김혜경 씨랑 관련이 없다. 네. 그게 제일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리 처방을 했다는 거는 그 뭐 의약법 위반인가? 이것도 불법이니까. 네. 호르몬 약 자체를 먹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긴 먹었는데 네. 예, 대리 처방을 받지는 않았어. 네. 그거는 배소연이야.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근데 김혜경 먹었어야 해. 처방을 받아서. 공교롭게도 참 되게 옹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보면 또 뉴델리가 또 하나 터뜨렸어요. 샌드위치 깡. 아 샌드위치. 네. 샌드위치. 지사님이 또 샌드위치를 좋아하셨다고 네. 합니다. 이제 공관 행사 때 필요한 음식 및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면서 샌드위치와 과일을 종류별로 대량 구입해서 이를 이재명 지사 집으로 빼돌렸다. 순회동. 네. 순회동. 네. 한 번에 적게는 10인분 많게는 30인분까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제 패시나 A씨의 개인카드로 결제인지 나중에 이제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소고기 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참 잘못한 거예요. 지사님 샌드위치 좋아하는데 왜 밥을 지어? 그러니까 왜 밥을 지어? 네. 그러니까 밥 안 먹고 집 뛰쳐나가가지고 굿모닝 하우스로 간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이날 뉴스룸에서는 또 그 12만 원씩 끄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서는 추측을 했는데 이제 이걸 이제 거의 사실 좀 더 이제 근거가 명확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이제 무조건 12만 원어치로 이제 맞춰라. 네. 그런 식의 지시를 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날 이제 민주당 선대위 입장은 감사 요청을 해놨고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이며 감사 요청을 해놨다고 합니다. 아무튼 감사 요청 해놓고 이제 뭐 사실관계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웃기죠. 네. 감사 요청 이재명도 이제 네네. 감사 요청을 한다. 감사해달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경기도 감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경기도 감사실이 이게 어떤 좀 이제 문제가 있냐면은 그 전임 도지사 시절에는 경기도 감사관을 감사원에서 파견을 보내가지고 경기도에서 임명하는 식으로 감사관을 운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재명 때 그걸 다 파기시켜버리고 그 관행을 파기시켜버리고 이재명이 직접 감사관을 꽂았어요. 아 웃긴다. 근데 그 진짜. 2020년 6월에 이제 경기도 새 감사관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민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전북대 법대 나오고 뭐 전주고 전북대 법대 나왔으니까 민주당 라인일 수 있죠. 검찰 출신의 민변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네네. 그래서 좀 그 감사관의 신뢰성이 이제 의문이 되는 그런 네. 그런 지점인 거죠, 말하자면. 야, 참.
그 관행을 파괴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오히려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파견 나오는 게 제일 확실하죠, 사실. 네네네. 어떤 외부 입김이 작동하지 않고 네. 그나마 감사라는 거는 정말 그 독립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도지사가 임명해 버리면 도지사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니까 이건 감사가 무용지물인 거죠. 그 도지사 입맛대로 네.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뭐 이 감사관이 그 재작년이죠. 네. 그 남양주시를 혹독하게 감찰했던 네네. 그곳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재명 씨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이재명이 오른팔이라고 보여요. 제가 네. 보면. 이 민변 딱지도 이제 못 믿겠어. 아, 진짜 민변딱지 더러워. 네. 더 한둘이어야죠. 박주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박주민, 이재정에 그다음에 이 사람도 있고. 민변에서 훌륭했던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 뭐 굳이 하자면 박원순 시장 정도. 자, 이날 이제 이재명 입장문이 나왔는데 뭐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또 직원의 일로 몰아갑니다. 자기 일이 아니고 뭐 자기가 잘 감시하고 차단을 못해서 생긴 일이다. 뭐 불찰이라는 얘기죠. 아니 지가 처먹고 지 옷 갖다 주고 지 옷 빨아서 갖다 주고 지 처먹고 갖다 주고 했는데 무슨 아휴 뭐 그러면서 뭐 그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서 진상을 밝혀주길 바라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규정에 따른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정치적 책임도 져야죠. 네, 규정에 따른 책임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건 되게 뻔뻔한 말이에요. 그럼요. 자기는 사실은 초법적인 인간인데 내가 양보해서 규정에 따라서 책임져 줄게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족같은 소리예요, 사실은. 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경찰 막 재판 받는데 법에 따라 처벌받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새끼야 그러지. 법에 따라 처벌은 누구나 받아요. 이건 하나만한 얘기예요. 그리고 뭐 도의회를 포함해가지고 심지어 사실 행안부까지 네. 이거 지자체 감사를 너무 게을리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 원흉은 조국한테 있죠. 조국도 있고 그다음에 역대 행안부 장관들한테도 저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 김부겸 총리, 네. 문재인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이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진영 전 장관, 네. 그리고 지금 현 전해철 장관까지 해서 그렇죠. 제대로 이거 지금 전해철 장관이라도 이거는 감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뭐 선거 개입이라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 몸살이는 것도 있을 거고 민주당이라서 몸살이는 것도 있을 거고. 이거는 뭐 진짜 그 정권이라도 바뀌어야지 이게 털리지. 어쩔 수 없죠. 정권 네. 바꿔야죠. 뭐 이거 털려면은. 자 이제 이날 또 뉴델리가 그 보도한 내용은 그 이재명 커피 심부름도 했다, 뭐 재떨이 심부름도 했다. 그러면서 배 씨가 나대지 말라고 소리 지른 적도 있고, 뭐 앞에 나온 내용이랑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컨테이너에만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가 뭐냐면은 안에만. 경기도 도청에 방문한 사람들, 방문객들 대기하라고 컨테이너를 만들어 놓은 게 있대요. 거기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경기도 그 도지사 비서실에서 이 A 씨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커피 심부름이나 이렇게 뭐 재떨이 심부름 같은 걸 좀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걸 해줬더니면 배 씨가 비서실 애들 말 듣지 말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윽박지른 거예요, 말하자면. 평소에는 눈에 안 띄게 컨테이너에만 있으라고. 이 비서실에도 좀 웃기긴 하죠. 이건 말하자면 비서실이랑 배 씨랑 알력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러겠네요. 배 씨는 소속은 총무과 소속이잖아요. 맞네. 이것도 되게 이상해요, 좀 보면. 네. 그렇죠. 이 사람을 비서실에 채용 안 했는지도 저는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자, 이어서 이제 2월 4일에는 조선일보가 이제 좀 TMI를 하나를 깠는데 이 쭉 폭로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배 씨가 이제 무슨 로션, 이재명이 쓰는 로션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전에 쓰던 거는 이제 한 병에 모아가지고 놔두고 새로 들여온 로션을 이제 욕실에 배치해라 뭐 그런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이제 그 배치하고 이제 인증사실 찍은 그게 이제 그 텔레그램이 올라왔는데 텔레그램 사진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그 이재명이 쓰는 로션은 나온 게 에르메스 로션이었어요. 네네. 기사에 보면은 뭐 에르메스에서 나온 데르메스 애프터쉐이브 반. 네. 되게 비싸. 100ml 기준 98,000원.
그래서 이제 뭐 이름만 들어봐도 이제 비슷하게 비쌀 것 같은 네. 샤넬과 디올의 같은 동종의 제품보다도 약 2만 원 비싸다. 뭐 당연하지 에르메스니까. 아, 뭐 그런 겁니까? 에르메스라는 거. 에르메스가 그 뭐 요즘은 또 더 비싼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에르메스 버킨백이 거의 끝판왕 아닙니까? 아, 백에서.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아예 급이 그냥 샤넬이나 네. 디올 이런 거보다 더 네. 높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굳이 치면 벤츠가 이제 뭐 디올이나 샤넬 좀 된다고 치면 에르메스는 롤스로이스급. 롤스로이스는 그 수저로 만들거든요. 손으로 때려서 망치로 때려서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왜 그렇게 하지? 에르메스 버킨백은 돈 있어도 못 사고 네. 매장에 물건이 없어요. 아. 주문하고 한 2, 3년 기다려야 돼.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유력자들 같으면은 중간에 이제 빨리 땡겨올 수도 있죠. 어떻게 손을 쓰다 보면은 네네. 쉽지가 않다는 거지. 네, 하여튼 뭐 조선일보가 좀 유치하게 너무 네. TMI를 근데 좀 그렇긴 해요. 돈이 되게 많나 보다. 뭐 재산 공개한 것보다 훨씬 많나 보다 그런 느낌 받습니다. 이거 보면. 재산이 줄지를 않아. 줄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거 계속 쳐바르고 다니려면은 돈 꽤 들어갈 텐데. 김희경이 그때 왜 그 망토가 김혜경 아니라고 밝혀지긴 했지만 아, 네네. 그게 이제 김혜경 옷을 입혀서 보낸 거라고 그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뭐 되게 비싼 거라 그랬죠. 예. 근데 그 망토도 그렇게까지 비싼 거 아니거든요. 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김혜경 나름대로 좀 수수하게 지금 김혜경이 입고 다니는 게 나름대로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는 훨씬 막 비싸고 좋은 것도 집에 짱박아 놓고. 예전에 뭐 동상이몽에 입고 나왔던 옷도 그게 그 누가 검색해서 올렸는데 그것도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게 이제 2월 4일까지 지금 우리 녹음 시점까지의 이제 이 뭐 대략적인 타임라인이고 뭐 지금 녹음하고 있는 중간에도 보도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도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 네, 오늘도 뭐가 나왔을 텐데. 네. 네. 이거 여기 와서 이제 민주당은 당초에 여러 방송을 통해 가지고 뭐 사실이 아니라고 처음에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제보가 이제 하루하루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스텝이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박주민, 전재수 같은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벌써 뭐 맨날 뭐 사실 아니고 조사해봤는데 사실 아니다 그랬는데 계속 이제 하루 그 말하고 자고 일어나면은 다 까여져 있는 거지. 낮에 나와서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는 사실이 네. 돼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이상민 같은 경우는 뭐 쉴드 치기 힘들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진보 셀럽 조국 씨는 또 과거에 탄핵 이후에 이제 박근혜 사적 물품들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안 치워지는 거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발굴돼 가지고 인용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옛날에 했던 그런 얘기들을 지금 트윗에서 지우고 있어요. 뭔가 삭제를 하고 있다죠. 네. 자 이제 뭐 그냥 계정을 지우지. 과거에 나와 싸운 사람은 전우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우용 트윗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5월 15일 트윗입니다. 법인카드로 쓰는 돈을 본래는 판공비라 했습니다. 공무를 챙기는데 필요한 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MBC 판공비는 공주를 챙기는데 필요한 뜻인가 봅니다. 김재철 그 법인카드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 그리고 이제 또 2012년 6월 22일에 또 이제 김재철 한번 더 까요. 법인카드로 거액을 유용한 혐의를 사고 있는 김재철 사장이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직원들을 해고했네요. 요즘 MBC는 방송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이 나라의 현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듯합니다. 치사하고 부패한 권력은 잔인하기도 하다는 걸. 전혜영 씨 지금 뭐라 그럴래? 아, 글쎄요. 한편 이제 그 조광한 시장이 이제 2월 1일 또 트윗을 올렸어요. 감사한 거 이제 무혐의 나온 거에 관해서 이제 트윗을 올렸습니다. 조광한 시장이. 근데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정작 이재명도 2015년에 그 메르스 관련해서 보건소 직원들한테 상품권 돌렸어요. 지역 상품권. 뭐냐고. 자기가 돌린 건 괜찮아?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네. 이 과거 행적을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는 모두 몇 년 전에 과거로 돌아가면은 다 반박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사실.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문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진짜 국힘당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일관성도 없으니까. 더러운 짓도 일관성 있는 더러운 짓이 일관성 없는 더러운 짓보다는 차라리 사람들을 덜 엮게 합니다. 뭐 해약은 마찬가지지만. 뭐 그런 게 이제 악의 인센티브라고도 그렇죠. 하죠.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죠. 예.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게 더 나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는 건 배신감이 추가되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그만큼 투명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투명하게 나쁜 놈이 어떻게 보면 낫다니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죠. 배제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명하게 나쁘면 감시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 말하자면 말고삐를 쥐었다 놨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 뒤통수 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악의 인센티브라는 말도 이제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폐기돼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다른 차원의 얘기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익 제보자 A 씨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것도 지금 뭐 정신도 그렇고 백브리핑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이긴 합니다만은 뭐 현재 이제 공익 제보자 A 씨는 신변이 불안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거처도 계속 옮기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공익 제보자 보호 신청도 준비 중이라고 하고 지금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 기관이나 뭐 정당이나 시민단체 뭣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언론까지 가세해서 그러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제 입장문을 내셨는데 뭐 특정 그러니까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닌 그저 이제 특정 조직에서 벌어진 일의 불의와 불법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제 제보를 했다. 그 제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가세에서 녹취 파일 음성 변조 없이 튼 거에 관해서 이제 그러지 말아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아직도 사실 또 이분이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거의 한 9개월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네. 그건 유추할 수 있는데 지금 가세인이 초치는 바람에 이 제보의 어떤 의지가 꺾인 게 아닌가 그런 네.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원이 더 불안해지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좀 더 마음 편하게 제보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분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현금입니다. 현금 이거야말로. 약간의 이제 경제적인 후원. 네. 직접적으로 지금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네.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보자 A 씨에게 경제적인 후원을 뭐 여러 분들이 도와주실 거니까요. 네. 많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가능한 선에서. 이제 후원 계좌는 저희 방송 그 소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이거 좀 방송에서 말해봤자 받아 적으실 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그래도 해. 후원 계좌 농협 117 402 875입니다. 네. 계좌주는 조땡현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는 하지마. 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 녹음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어저께 1차 토론에서는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과연 그러니까 지금 추가 보도가 계속 이어지면 더 쌓일 것들이 있으니까 네. 완벽하게 서사를 구축하고 나면은 한 방에 터뜨리려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네. 과연 셋 중에 누가 신호탄을 네. 쏘아 올릴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녹음을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올 주말 한파가 찾아오는데 저희 방송 월요일 날 올라가죠. 곤란하네. 네, 그럼 다음 한 주간도 건강히 기다려 주세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